자, 뷰티입니다. 좀 책상이가 좀 지저분하죠. 저희 집에 제가 뭐 거실에서 제가 주로 뭐 지내는 곳이에요. 뭐 책상이가 조금 넓은 책상을 갖다 놔도 조금 이것저것 갖다 놔도 보면 정말 아무리 넓어도 사용하다 보면 좀 이것저것 물건을 잊게 되면 좁아지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책상이 지저분해 보이는 건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저는 시간의 사립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었잖아요. 진짜 뭐 오랫동안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진짜 중학생 애들이 또 고등학교 갈 때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런 것들, 그 각 학교의 애들이 지내는 어떤 현황들, 그리고 또 그 애들을 통해서 듣는 그 학교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한 번씩 상담 와서 이 중3들한테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중3들 뭐 학부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또 왜 정보를 이것저것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진짜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좀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뭐 저기 같으면 저기 외곽 지역에 좀 군 외곽 지역에 무슨 고등학교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 고등학교가 이제 막 뭐 생겨서 이렇게 보면 아직 입학생도 제 받지 않은 그런 입장인데도 명문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명문고냐고, 무슨 근거로 그런 걸 명문고라고 생각하냐고, 왜 그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명문고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엄마가 명문고라고 하던데 왜 무슨 근거로, 이제 막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졸업생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그걸 명문고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에 다 속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뭐 지인이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어떤 이 채널을 통해서 듣는 이런 광고로 그 학교가 명문이라는 걸 그냥 믿어버리는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사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기가 마침 그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 무슨 고등학교 생겼다더라. 근데 고등학교가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냥 그걸 명문을 믿고 싶은가 봐.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제가 봐서는 명문이라고 믿을 때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또 대부분 또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아요. 뭐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뭐 얘기만 듣고 명문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죠.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3이나 이런 애들이 특히 애들도 그렇고 뭐 관심 있는 애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도 특히 이제 이 사립고를 보내도 되냐고, 구미에도 몇 개 사립고가 있거든요. 뭐 근처에 있는 것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립고도 있긴 하죠. 어쨌든 다 구미권 안에 들어있는 사립고들이요. 그 사립고를 왜 보내시려고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제 그런 입시 설명회 같은 데 가서 뭐 입시 설명회 그 학교 가서 듣던가 아니면 뭐 학교별로 그 고등학교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 애들 상대로 입시 설명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면 너무 좋다. 막 정말이지 짜임새 있고 꼼꼼하게 뭐든지 뭐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애들한테 대해주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계획표를 쭉 얘기하고 뭐 해주고 뭐 방학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말들 들어보면 너무 믿음이 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보통 사립고를 여기 같으면 많이 가는 애들이 한 중위권 정도의 애들, 뭐 내신 중학교 300점 만점에서 한 25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래서 뭐 그냥 조금 공부 좀 한다는 학교에 들어가면 조금은 좀 내신 따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 아직도 근데 내신 하는 얘기는 뭐 끊임없이 뭐 수시가 거의 80~90%가 수시다 보니까 내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솔직히 내신도 또 얘기가 살짝 옆으로 벗어나는 거지만 내신도 뭐 학교 시험이라는 게 왜 중학교처럼 교과서만 범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과서에다가 모의고사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영어 부교재 들어가고, 거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뭐 단어장도 들어가고, 그 외에 또 외부 지문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 내신을 잘 친다는 것도 그냥 학교 교과서만 잘 봐가지고는 절대 잘 볼 수가 없어. 뭐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교재, 학교 부교재 택하는 부교재들도 보면 뭐 어떤 난이도가 쉬운 부교재보다 되게 좀 애들이 좀 하기 좀 깐깐할 만한 부교재들을 많이 택해요. 그리고 요즘 전반적으로 애들이 고등학교들이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들이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잘 안 외우니까 영어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교과서도 힘들고 모의고사 당연히 힘들고 부교재 하는 그 교재 자체도 힘들고,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뭐 모의고사 다 뭐 28분에서 45분까지 다, 아니면은 뭐 몇몇 학교들은 찍어주는 한 10대 문제 찍어주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다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또 부교재도 최소한 10지문에서 15지문 정도는 들어가니까 중학교에서 쓰는 범위하고는 상당히 뭐 한 서너 배 차이는 나죠. 그리고 또 난이도도 갑자기 어나더 레벨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 3학년 교과서랑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비교해보면 진짜 천지 차이인데도 많이 있어. 교과서도 그 종들 중에서 진짜 난이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교과서들은 좀 그냥 평범한 그런 수준의 교과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과서들은 또 YBM 이런 교과서들은 좀 생각보다 교과서 내용들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라고 해도 교과서 내용이 되게 어려워. 뭐 주제도 어렵고 거기 막 나오는 단어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중학교에서 좀 실력이 되는 애들, 영어 공부를 좀 한 애들 아니면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 여하튼 간에 그렇게 내신을 좀 잘 따기 위해서 보통 사립고를 많이 가는데 막 관리를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내신도 잘 따고 싶고 그런데다가 입시 설명회 하면 사립고는 무조건 관리 잘해준다고 그래요. 막 평상시에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보면은 사립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기숙사로 들어오라 그래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하라고 막 꼬셔. 기숙사에 있으면은 더 잘 관리하고 애들도 더 늦은 시간까지 뭐 10시, 11시까지 매일매일 뭐 야간 자율학습도 시켜가면서 더 잘 돌봐주고 공부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거의 대부분 뭐 기숙사에 지내는 걸 권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 애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나이에 들어가는데 다른 집을 떠나서 낯선 애들이랑 같이 한 방에 보통 3명이나 4명 정도 있는데 그걸 잘 적응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정말 많이 걱정되거든요. 대부분 잘 적응 못해요. 그 방에 애들이 좀 다 지한테 맞고 자기 성향이 맞고 또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립고는 뭐 자기들이 잘 관리해준다는 그걸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집에 있으면 걱정되는 부모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애들이 막 밖에 뭐 이렇게 시험 대비 때도 당연한 거죠. 평상시에도 애들이 막 학원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걱정이 부모님들이 많이 되시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기숙사에서 다 관리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제가 또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자기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애들 집에 두고 있으면서 막 학교 가는 것도 신경 쓰고 또 뭐 평상시 학원 가는 것도 또 애들하고 잔소리 하면서 신경 써야 되고 또 평상시 또 올려댕기는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이랑 올려댕길까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다가 애들 그냥 떠맡기는 식으로 그런 어떤 사립고 기숙사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제가 본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래요. 정말 애가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고 또 애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 기숙사에 있으면서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가는 애들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대부분은 성적이 고만고만하면서 냅두면은 또 학원 가는 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기숙사 냅두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보통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기숙사들은 토요일 날 왔다가 일요일 날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의 뭐 평일 날은 애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어. 학교에 맡겨놓으면 된다. 근데 늘 저도 부모님들이나 애들한테 한 번씩 하지만 요즘은 학교를 믿지 말라고. 학교에서 온갖 뭐 선전에 온갖 광고에 아니면 막 뭐 인터넷 자기들 홈페이지 올려놓은 그런 계획표들 다 진짜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그 학교가 다 명문이겠죠. 그래서 구미에 여기 몇 개 있는 어떤 사립고들이 그럼 다 명문이겠죠. 지금 뭐니 해도 구미에서 제일 명문은 구미고나 구미여고요. 그 학교 애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공부하고 애들 태도가 달라요. 애들 태도가. 수업해보면 정말 뭐 평상시 수업 듣는 태도, 과제해오는 거, 뭐 출석하는 거, 뭐 늦지 않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얘기했을 때 잘 귀담아 듣고 이렇게 토달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뭐 싫은 표정 잘 짓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른 학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 구미에 있는 일반 사립고에 갈지 어떨지 물어보면 저는 웬만하면 사립고에 정말 성적이 290점 이상 돼서 뭐 학교에서 정말 이제 특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면은 사립고에 가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서 그냥 맡겨놓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은 편하겠지만 애는 혼자서 거기서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정말 뭐 자기 혼자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기숙사에서 또 학교 생활에 거의 뭐 하루 종일 이제 월, 화, 수, 목, 금까지 계속 학교에서 그렇게 뭐 부모님하고 어떤 가정의 따뜻함 아니면 자기의 마음 편안함 이런 것도 없이 적응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막 울고불고 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사립고에 가면. 애들이 뭐 자기들끼리 지낸다고 항상 좋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특히나 사감쌤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사람들 되게 뭐 억압하고 조금 이렇게 강압적인 사감쌤들이 있는 사립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학교 생활도 그런데 기숙사까지 그렇게 막 힘들고 또 기숙사 방에 있는 다른 어떤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도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그러면 뭐 학교 공부 성적은 둘째치고 거기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리고 성적 관리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처음에 뭐 이렇게 입시 설명회나 할 때 그런 것 좀 잘 될 것 같으면 말씀드렸잖아. 걔들이 명문이 됐지. 졸업할 때 막 서울대를 진짜 뭐 아니면은 뭐 인서울을 엄청 많이 자기들이 처음에 입시 설명회 하는 것처럼 많이 보내겠죠. 근데 요즘은 너무 학교 광고들 너무 좀 그러니까 과대 광고를 많이 해요. 입시 설명회 나오면 전부 다 자기 학교들 좋다고 그러죠. 뭐 하다못해 진짜 뭐 특수 목적고 애들 뭐 무슨 공고 많고 여기도 구미에 보면 중3쯤 2학기쯤 되면 학교 중학교 담벼락에 막 수직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 또 무슨 정말 이름도 저도 뭐 매년 새롭게 이상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무슨 상고 뭐 공고 아니면 무슨 자연고 옛날에 농고겠죠. 그런 별별 희한한 학교들까지 다 붙어 있어. 근데 그런 학교들도 전부 다 다들 입시 설명회하면 자기들만 믿으면은 다 뭐 어디 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고 아니면 뭐 진짜 뭐 공무원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군 장교로 보내준다고 진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 그런 솔직히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그거 믿고 싶죠. 사립고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온갖 광고를 많이 하면 내가 굶거나 아니면은 좀 빡센 데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또 이렇게 있는 학교들도 보면은 뭐 집 가까운 데로 애들이 많이 가니까 저기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가는데 저기 가서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부모님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막 사립고에서 우리 애들 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애들 다 관리해 준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믿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어떤 식으로 나중에 2학년, 3학년 되고, 뭐, 대학교 어떤 진학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진짜 제 눈으로 많이 봤잖아요, 애들. 그리고 애들한테 들어서 지네 학교 어떻게 하는 그런 걸 직접 보고 듣고 직간접적인 어떤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웬만하면 사립고 가는 것들은 정말 성적이 좋은 성적이 아니면 사립고 가는 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거 볼 바에는 그냥 근처 집 가까운 데 있으면서 애를 조금씩이라도 더 뭐 직접적으로 애들 대화도 더 자주 할 수 있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바로 눈으로 직접 애들 보면 뭐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태도 내는 거 보면 요즘 애가 학교 생활 잘하는구나 힘들구나 금방 눈에 보이잖아. 부모님 왜 그러는 거 모르겠어. 그런 것부터 해서 다 직접 관리하기가 편한 근처에 학교에 보내는 게 차라리 근처에 일반고등학교 보내는 게 낫다고 굳이 먼 저런 사립고에 그것도 막 기숙사에 넣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제 애가 있어도 제 애가 정말 이제 막 성적이 좋아서 290점 넘는 정말 그래서 학교에 가면 특별하게 케어가 될 만한 그런 학교가 그런 성적이 아니면 안 보내고 싶어요. 사립고는 요번에 뭐 안동에서 그렇게 뭐 사립고 시험 좀 쳐가지고 뭐 전교 1등을 계속 시켜줬다는 것처럼 온갖 어떻게 보면 비리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사립고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공립하고 다르게 뭐 쌤들도 그렇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소수 몇 명의 애들만 신경을 쓰면서 걔들만 좋은 데 보내고 나머지는 솔직히 신경을 안 써요. 말은 뭐 다 신경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신경은 진짜 오로지 그 몇몇 애들만 잘하는 애들 몇몇 애들만 막 그래서 10대면 데리고 와서 니네 의대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은 맨날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그 데리고 간 그 몇몇 진짜 290 몇 점 되는 그런 좋은 성적 좋은 애들조차도 솔직히 막판에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제 뭐 수능 해가지고 어떻게 아니면 이 대입 보면은 진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걔들을 다 의대로 못 보내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보내면 다행이죠. 그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한 말들을 많이 뱉으니까 그런 어떤 뭐 입시 설명회나 이런 말 듣고 절대 그냥 진짜 이렇게 해준다고 100% 믿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짜 사립고를 보내실 때는 이제 애 성적이 어중간하면 차라리 가까이 두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고에 보내가지고 가까이 두면서 관리하시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어중간한 성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고에서 걔가 진짜 열심히 해서 거기 사립고에서 지가 좀 성적 올려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들러리밖에 안 돼요. 잘하는 애들 성적 이렇게 뭐 신경 쓰고 학교에서 관심 써줄 때 자기한테는 아무 신경도 써주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제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제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어디 뭐 사립고 간다 그러면은 걔 성적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기숙사 생활 이런 데 적응할 여건이 안 되면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애들도 있죠. 성적이 되게 좋은데 애들 되게 싹싸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립고 가서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죠. 일단은 거기 기숙사나 학교 그 패턴 시스템에 적용을 하지 못하죠. 갑자기 막 10시, 11시까지 그렇게 야자도 하고 거의 뭐 공부만 눈만 뜨면 공부만 하는 그건 제대로 그래도 하는 사립고지만 그냥 대부분의 어떤 사립고들은 말만 그러지 그냥 관리도 잘 안 돼요. 뭐 야자가 뭐 있겠어요. 그냥 애들 그냥
뭐 자율학습 진짜 애들 그냥 자습밖에 안 해요. 무슨 수업해주고 이러는 거 없어. 근데 그 자습만 그것도 관리가 잘 안 돼, 감독이 잘 안 되는 자습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된 학교 같으면 진짜 쌤들이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관리, 감독해요. 여기도 구미 같으면 여기 뭐 그 구무선 밑에 경북 외고라고 돼 있는 외고 그런 데 같아도 정말 뻔질나게 관리해요. 막 야자할 때도 그렇고, 지난 뭐 기숙사 있을 때도 그렇고, 얘네들이 뭘 잘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자 때 잘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폰을, 그러다 뭐 폰 사용부터 시작해서, 아예 뭐 거의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방학 때도 폰 같은 거, 방학 때는 좀 쓰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상시에 이렇게 애들 뭐 공부할 때 돌아다니면서 이제 폰을 함부로 쓴다거나 그러면 다 압수해요. 압수하고 그런 식으로 좀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들어가요. 뭐 애들한테는 너무 빡셀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어떤 일반 기존에 여기 다른 구매인, 다른 이런 사립고들 중에서는 그냥 폰도 평상시에도 폰을 쓰게 내버려두는 사립고도 있어. 그럼 애들 믿는다는 거겠지만 솔직히 그게 애들이 믿어서 그러겠어요. 애들 관리하기 힘드니까 폰 같은 거 내라니까 왜 우리 폰을 우리가 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사립고도 좀 뭐 조금 뭐랄까 평균적으로 애들 수준이 성적이 이렇게 높은 애들 같으면은 당연히 자기들이 공부하는데 폰이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성적이 진짜 뭐 좋은 애들도 있는 반면에 성적이 200점도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사립고들은 솔직히 뭐 관리가 잘 될 수가 없죠. 걔네들이 공부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반응을 보여주겠어요. 폰 같은 거 못 쓰게 하면 이거 왜 못 쓰게 하냐고. 뭐 어떤 저런 막 불만 아니면 뭐 진짜 반항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학교에서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폰 자기들한테 처음부터 쓰게 해. 그냥 뭐 수업 시간에도 폰 다 그냥 냅둬. 그게 무슨 제대로 관리가 되고 성적이 제대로 잘 나오겠어. 그냥 이런 저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립고를 가질 때는 진짜 꼼꼼하게 학교도 찾아가 보고 기숙사도 한번 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고 진짜 팩트 체크도 이 사립고가 어떻다는 걸 여러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보내시겠다고 마음 먹어야죠. 또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애들 잘 관리해 줄 거라고. 기숙사니까 더 애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피우기 힘든 돈 줬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냥 기숙사에서 눈 떠서 학교 수업 들어가면 되니까 애들도 편하겠다.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사립고에 가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셔요. 저 같으면 진짜 사립고 보내는 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뭐 입시 설명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당연히 참고를 하시고, 뭐든지 뭐 학교에서 우리 애를 다 케어해 주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우리 애가 정말이지 막 290점 넘고 되게 잘한다,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말 안 해도 케어해 줄 거예요. 요즘 뭐 학교도 그냥 무슨 그냥 일반 기업처럼 자기 학교에서 인수를 몇 명 보냈다는 그런 거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정말 성적 좋은 애들은 학교에서 뭐 얘기 안 해도 다 특별 관리해줘요.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 우리 애가 전부 다 그렇게 우리 애가 정말 290점 이상 넣는 최상위권이면 솔직히 뭐 사립고를 가든 주변에 있는 그냥 어떤 일반고를 가든 어디를 가도 그 학교에서 특별 대우를 해줄 테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도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의 성적이 간당간당해서 한 200점, 250점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250점 200점대 초반대 이렇게 있는 부모님들이 사립고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반대. 사립고 가는 게 오히려 학교에 그냥 맡겨놓으면서 그냥 학교에서 잘해주겠지 하고 그렇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기숙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성적 관리는 잘 되는지, 뭐 학교에서 애들 뭐 자습이나 야자나 이런 거 할 때 관리는 잘 되는지 그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물으면 애들은 뭐 괜찮다고 얘기하지 그게 잘 되겠어요. 근데 결과가 보고 애가 성적이 잘 나오고 장장 올라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 결과도 계속 바닥을 치고 있어. 오히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성적보다도 더 계속 떨어져.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뭐 사립고에 갈 때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사립고를 뭐 반대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립고 진짜 요즘 말 많잖아요. 공립고하고 다르게 사립고는 진짜 장사를 하는, 뭐 학교가 아니고 장사치 학원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사립고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잘하는 애들만 좋은 학교 보내는데 막 혈안을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일반 대부분의 애들 한 200명 중에서 200명이 한 학년에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만 신경 쓰고 나머지 애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은 진짜 한두 명이라도 인수리 뭐 서울대 보내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막 광고를 엄청 하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인수를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사립고를 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괜찮다 하면 보내줘도 돼요. 그래도 보내고 나도 계속 애가 잘 지내는지 계속 확인하고 애들하고도 뭐 연락도 아니면 애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시면서 그 애가 잘 지내는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 늘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무슨 뭐 외고나 과거나 아니면 뭐 자사고들처럼 그런 어떤 수준의 관리가 되는 학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립고는. 일단은 뭐 학비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걸 기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일반 주변에 있는 사립고 보내면서 막 여기 같으면 김천고나 이런 것처럼 뭐 자유형 사립고 그런 어떻게 명문 사립고하고 같은 수준의 대우를 같은 수준의 케어를 관리를 바라면 안 됐어요. 진짜 그렇게 했다가 애가 어느 시점에 보면 막 성적도 성적이고 애가 진짜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해서 결정을 내는 경우도 많이 보니까 어쨌든 뭐 다 본인의 선택이고 또 애랑 많이 상담하시고 그러다 보면 진짜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제 전적인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때까지 뭐 사립고 가서 지낸 애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를 봤는지 뭐 수많은 그 주변에 사립고 댕긴 애들 많이 봤으니까 그냥 걱정이 돼서 뭐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너무 또 사립고에 대해서 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는 얘기하는 건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입시 설명회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막 계획표 이런 거 방학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아니면 여러 어떤 학교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 꼭 뭐 어떻게 보면 인솔을 시켜주겠다는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고지것대로 다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3학년 돼가지고 왜 우리 애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해도 전혀 학교에서는 뭐 우리는 열심히 했다 애가 못 따라온 것 뿐이지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고 그러지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처음에 막 자기가 무조건 인솔 시켜주겠다 아니면 뭐 관리 잘해가지고 성적 올려주겠다 해도 그건 그냥 말뿐이고 애들을 자기 학교를 끌어들이려는 말뿐이고 나중에 고3 돼가지고는 성적이 아니면 애가 뭐 좀 뭐 성격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 생활 태도도 그렇고 뭔가 많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도 자기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사립고에 대해서 생각보다 저는 10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20분 넘게 얘기해버렸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서 제가 진짜 말로만 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서 뭔가 괜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사립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거고 뭐 다음엔 또 다른 뭐 학교생활 요번에 또 이렇게 방학이고 되니까 뭐 고등학교 방학이 짧긴 하지만 방학 때 보통 학교 여기 뭐 구미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비슷할 거예요. 방학 때 고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사립고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잘못됐다 어쨌다 그렇게 뭐 곡해하시거나 뭐 아니면 막 화를 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거도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나중에 혹시나 사립고를 보낼 어떤 이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 아니면 뭐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이든 또 나중에 사립고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을 남기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영상 남기겠습니다. 이었습니다.